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영화 속에서만 보던 전쟁의 무기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에 미래의 무기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미래의 무기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많은 벌떼 같은 것도 확 가서 사람을 죽여라. 최종적으로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전쟁의 역사를 가리켜 무기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스스로 동작하는 아톰과 로봇 태권 부위를 약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AI를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템포를 빠르게 하는 저길 모르게 일시적으로 기능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미래 무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보니까 뭐 원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로봇이었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액체 로봇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넷이라고 그러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미래의 전쟁에 대한 그 상황을 그대로 그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이 미래 무기 체계는 현대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특징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SF 공상과학 속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무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상상 속의 미래 무기들을 SF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또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쟁의 역사를 가리켜 무기의 역사라고도 하거든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고 정의한 이 역사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의 92%는 전쟁의 시대였고, 나머지 8%가 이제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무수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무기의 발달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무기는 크게 이제 영어로는 웨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기 체계죠. 이 무기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공격 무기가 발전하게 되면 뒤이어서 방어 무기가 또 발전을 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경쟁적으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무기 개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래된 개념인데요. 이제 진화적 획득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 진화적 획득 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 기술들은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즉 최첨단의 기술을 수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의 기술에 따른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사용하는 엔드 유저인 최종 사용자인 군이 이러한 무기가 단번에 성공하기 어려우니 무기 개발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진화적 획득 개발에 대한 개념은 미군이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령 미군이 사용하던 육군의 기동 화력 장비 중에 장갑차를 예를 들면요. 미군은 과거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밀림 정글에서 사용하는 장갑차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라크전을 통해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죠. 당시에 이제 사막지대에서 또 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고원지대나 산악지대에서 또 전투를 수행하는데 이 진화적 획득 개발에 대한 어원은 이 무기 자체가 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기가 어떤 전장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냐 그 전장 환경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무기의 이 변화들이 왜냐하면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텀이 빨라진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무기 체계는 그보다는 더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사회자님께서 터미네이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장, 앞으로의 미래 전장, 그다음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무기 체계들이 유인,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장비였죠.
장비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조금만 동작을 시키면 스스로 동작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요. 앞으로 지금 나오는 무기 체계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그다음 행동을 하는 자율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는 한 발씩 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왜 우리 옛날 서부 영화 보면 한 발씩 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다발총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자율 무기 체계라는 게 점점 고도화되죠. 이제 지능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전에는 장비였고 도구였지만은 어느 순간 앞으로는 동료가 될 수도 있다. 지능을 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것은 유인과 무인이 같이 협력해서 미션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과 무인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네. 무인 체계는 그냥 기계였어요. 그러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나와야 돼요.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대해서 얘가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무기 체계. 그래서 지금 이런 무기 체계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여기에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결국은 뭐예요? AI 기반의 자율 무기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약간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무인 체계라고 하는데 무인 체계도 하고 자율 체계도 하고 그 다음에 무인 시스템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톰과 로버트 태권브이를 약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확 오네요. 그쵸. 이해가. 로버트 태권브이는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톰은 스스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인 체계였죠. 네. 아톰은 자율 체계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얘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얘는 사람의 지능을 넣어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구분들을 명확히 해서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투원 감소, 전 세계적으로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의 전장은 다영역 전장, 지해항이라는 지상과 공중, 항공을 넘어서는 사이버, 우주, 그리고 인지 등등등 이 전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인트 올 도메인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인트 올 도메인 커맨드 앤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결국은 뭘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스카이넷이 아닐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예. 이게 이제 모자이크전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 지휘 기계 통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결심,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전에서 제거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인간에게 주어져 맞습니다. 있고,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지정된 목표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AI가 통제를 하는 단계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굉장히 적은 인원과 적은 전력이지만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미래 전장을 만들겠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곽 박사님께서 유무인 전투 체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인과 사람. 네. 이 두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콜라보를 하는 시스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다면. 네. 그러면은 이두 번째가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람이 빠지는 어떤 전투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네. 말씀이신데 방금 양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범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휴먼이 인더 루프,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그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행동을 하는. 네. 그리고 하나가 휴먼 온 더 루프,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을 하는 데서 바운드리에서 사람이 항상 슈퍼바이저, 감독을 하면서 액션을 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휴먼 아웃 오브 루프. 루프로 완전히 빠져서 그냥 3자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냥 해 라고 하면 혼자 스스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사와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말펑신이 들어가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가, 사이버 전자전
것처럼 사이버 해킹을 당해서 뭔가가 오류가 일어나 버리면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다. 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가 AI가 사람을 공격해, 네, 스카이넷의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공격해, 이건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는 뭐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부분이 이제 고려돼야겠지만 네. 어쨌거나 사람은 삼자 입체에서 보는 관점인 건가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이걸 하지 말자는 네, 얘기예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네. 관망하면서 이 시스템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네. 놔두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무기 체계, 네. 요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라는 거는 네. 있긴 있는데 현재로서는 허용하지 않는 체계인 거예요. 복합 체계죠. 네. 티밍이니까 유인과 무인의 복합 체계. 네. 그리고 합동을 이 하는 시스템들은 항상 사람의 제어권 안에 있는 거죠. 너 언제든지 사람이 멈춰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럼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자율무인 그 무기 체계, 자율무기 체계는 허용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 UNSCD, 그러니까 이제 군축위원회에서 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을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인간이 지금 국가가 져라.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확정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치열하게 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무기 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한으로 네.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당장 킬러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많은 벌떼 같은 것들이 확 가서 사람을 죽여라. 근데 이게 전투원과 인간인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미래 전쟁에서 더더욱. 그럼 이거 학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인류가 전쟁한다고 이것을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전투는 무인체계가 하고 컨트롤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도 또 도덕적 관념까지 다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사람이 결국 결정을 하고 책임도 져라. 네.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무인 무기 체계, 그 다음에 자율 무기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는데, 요 외에 기타 무기 체계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주 무기체계 유형별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타격을 하는 운동성 물리체계, 우주 무기체계, 그 다음에 운동성은 갖추지 않고 물리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비운동성 물리 무기체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운동성 비물리 우주 무기체계, 세 가지 그룹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성을 가지면서 물리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궤도상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운동성은 아니면서 물리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건 아까 말한 레이저나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운동성 비물리적 우주 무기체계, 네. 그게 이제 사이버전, 전자전, 사이버 전자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우주 무기 체계는 사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쓰레기를 유발하고 자국 우주 체계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용성이나 유용성이 있는 게 뭐냐, 비운동성 비물리적 우주 무기 체계가 유용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개전 초랑 위기 시나 은밀하게 적이 모르게 일시적으로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리버스블 하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주 전자전, 우주 사이버전, 우주 사이버 전자전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무기 체계 중에 이제 세 가지 범위 중에 가장 효율적이다. 세 번째 방법이죠.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예.